자, 여러분, 혹시 매일 아침에 커피 한 잔, 그리고 오후에 차 한 잔 꼭 하시나요? 근데요, 만약에 이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 습관이요, 사실은 제국을 세우고 혁명을 일으키고 심지어 세계 지도까지 다시 그렸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 그 엄청난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처음 들으면 이게 무슨 소린가 싶죠? 제국은 군함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식물로 유지됐더라?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이 문장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총이나 칼이 아니라 찻잔이, 그리고 거대한 철갑선이 아니라 작은 나뭇잎 뒤 어떻게 역사의 흐름을 통째로 바꿔놨는지 그 비밀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네, 맞아요. 이 거대한 역사는 바로 여러분의 책상 위, 바로 그 컵 안에 담겨 있습니다. 아침에 잠을 깨우는 커피, 하루를 마무리할 때 마시는 차, 그리고 잠시 쉴 때 피우는 담배. 이 사소한 것들이 사실은 혁명과 제국, 그리고 전쟁 그 자체였다면 믿어지시나요?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각성한 정신. 카페인이라는 이 새로운 물질이 어떻게 유럽 사회 전체를 깊은 잠에서 깨워서 근대라는 시대의 불을 확 붙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그냥 유행이 아니었어요. 말 그대로 인류 의식의 거대한 혁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8세기가 되면서 유럽 사회 전체가 뭐랄까 거대한 화학적 스위치를 켠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전까지만 해도 아침부터 술에 취해서 좀 몽롱하게 살던 알코올의 시대였거든요. 근데 이게 커피랑 차가 들어오면서 뇌를 아주 날카롭게 깨우는 카페인의 시대로 확 바뀐 거죠. 사회 전체가 진짜 짙은 안개 속을 걷다가 갑자기 맑은 정신으로 세상을 딱 보게 된 그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요. 단순한 트렌드 수준이 아니었어요. 사회 전체의 뇌회로를 아예 다시 연결하는 수준의 변화였죠. 보세요. 18세기 딱 한 세기 동안에요. 영국에서는 차 소비량이 20배, 프랑스에서는 커피 수입량이 무려 40배나 내어났습니다. 술에 취한 군중의 시대가 저물고 냉철한 두뇌의 시대가 온 겁니다. 그때 생겨난 커피하우스는 그냥 커피 마시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커피 한 잔 값, 그러니까 단돈 1페니만 내면 당대 최고의 지성과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1페니 대학이었던 거죠. 바로 이곳에서 세계 출배의 보험 시장인 로이드가 태어났고 런던 증권거래소의 기초가 만들어졌고요. 또 왕리파케의 혁신적인 과학 아이디어들이 막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였어요. 프랑스 혁명의 그 뜨거운 에너지는 말 그대로 커피잔 안에서부터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었죠. 파리의 카페 프로코프 같은 곳에서 혁명가들이 나눈 급진적인 아이디어들이 불과 몇 주 만에 국민의회에서 실제 법안으로 통과될 정도였으니까요. 자, 그리고 그 유명한 보스턴 차 사건 이후의 아메리카 대륙에서는요, 식민지 개척타들이 차를 버리고 커피를 마시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냥 음료 취향이 바뀐 게 아니었어요. 영국의 상징인 차를 거부하고 커피를 선택함으로써 그들은 말 그대로 자신들의 정치적 정체성을 화학적으로 몸으로 뜯어고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유럽의 이 찬란한 각성, 그리고 아메리카의 뜨거운 자유, 이 모든 건 누군가의 끔찍한 희생을 대가로 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야기의 어둡고 잔혹한 이면, 플랜테이션이라는 거대한 기계가 어떻게 돌아갔는지 그 속을 들여다보겠습니다. 1.7년,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 것 같으세요? 정말 충격적이게도요, 이건 담배 농장에 팔려온 노예 한 명이 자신의 몸값을 노동으로 다 갚는 데 걸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7년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농장주에게 온전히 순이익을 안겨주는 자산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인간을 감가상각되는 기계부품처럼 취급했던 시대의 냉혹한 계산법입니다. 이 두 사건은 절대로 떼어놓고 볼 수가 없어요. 유럽인들의 입맛을 확 사로잡은 이 새로운 식물, 담배에 대한 수요가 터져 나오자마자 곧바로 새로운 노동력, 즉 잔혹한 노예제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식물 하나가 세계사의 방향을 완전히 비틀어버린 순간이었죠. 한 농장주의 일기입니다. 오늘 토비가 죽었다. 순이익은 555파운드. 만족스럽군. 내일 새 노예를 구입해야겠다. 이 섬뜩한 기록은 플랜테이션 시스템의 심장부에 어떤 비인간적인 계산법이 있었는지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단지 투자 수익률로 기록되는 그런 끔찍한 현실이었던 거죠.
제국은 이 식물들을 단순히 돈벌이 상품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제국이라는 거대한 기계를 움직이는 핵심 부품, 바로 군인과 관리자라는 인적 자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한 일종의 화학적 도구 상자로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바로 제국의 몸 관리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는 커피로 관리자의 의식을 번쩍 깨우고요. 스트레스 받는 오후에는 담배로 신경을 안정시키고, 밤에는 퀴닌이라는 약으로 말라리아로부터 생존을 보장하는 완벽하게 짜인 생리학적 통제 시스템이었던 거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퀴닌이 효과가 있었다 이게 아니에요. 그 효과가 과연 누구를 위해서 작동했느냐 이겁니다. 퀴닌은 사실상 유럽인들에게만 주어진 화학적 갑옷이었어요. 이 갑옷을 입고서야 그들은 말라리아가 철통같이 지키던 열대지방의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보세요. 이건 생존에 대한 의도적이고 아주 노골적인 인종적 위계 질서였습니다. 제국 시스템 안에서 당신의 계급이 곧 당신의 생존 가치를 결정했죠. 누가 살고 누가 죽을지를 화학적으로 판결을 내린 거나 다름없었어요. 한편 전쟁터에서는 전장의 천사라고 불렸던 모르핀이 또 다른 악몽을 낳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전쟁 영웅들을 인류 최초의 조직적인 오피오이드 위기의 희생자로 만들어버린 거죠. 군에 관해 주사기 하나가 병사의 생명을 구하는 동시에 그에게 평생의 족쇄를 채운 셈입니다. 이 개념, 사실 현대사회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통제라는 게 어쩌면 현대사회의 노동이라는 전투에서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쓰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픈 노동자는 효율이 떨어지는 고장난 부품이니까요.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한 식물이 제국을 관리하는 도구를 넘어서서 다른 거대한 제국을 통째로 무너뜨리는 무기로 사용된 가장 파괴적인 사례. 아편 전쟁의 진짜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역사를 뒤집는 진실입니다. 아편 전쟁은 자유무역 같은 거창한 명분이 아니었어요. 그냥 영국의 차 중독이라는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막대한 무역 적자를 메우려고 중국의 새로운 아편 중독을 수출해서 돈을 벌려 했던 겁니다. 이 강력한 외침은 당시 중국의 절박한 입장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 전쟁은 그냥 무역 분쟁이 아니었어요. 국가의 주권과 국민 전체의 정신을 지키기 위한 화학적 공격에 대한 필사적인 방어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편 전쟁은 세계 최초의 화학전으로 봐야 합니다. 식물이 무기가 된 궁극적인 형태죠. 군인 한 명 한 명을 통제하는 걸 넘어서서 아예 한 국가의 신경망 전체를 마비시켜서 무너뜨리려고 했던 인류 역사상 최초의 화학전이었던 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당신의 몸 그리고 그들의 유산. 수백 년에 걸친 이 거대한 역사는 저 멀리 박물관에 갇혀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 각자의 몸 안에 그 유산이 그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카페인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스트레스를 니코틴으로 달래고 몸이 아플 때 진통제에서 즉각적인 위안을 찾는 이 모든 행동들, 이게 정말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일까요? 아니면 수백 년에 걸쳐서 정교하게 설계된 이 거대한 시스템의 리듬에 우리가 여전히 춤을 추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